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라고 하는 것이 단기, 그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매번 반복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회계 연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라고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단기의 결과물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거죠. 기말에. 자, 그러면 이 단기에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여야 할 반복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거, 요 그림 자체가 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요 재무제표라는 걸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회계 정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회계 정보를 다루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계 정보를 직접 생성도 시킬 것이고 생성된 정보를 보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것까지가 이제 회계 담당자의 역할인데 왜 제가 그것까지 다 배워야 되나요? 저는 회계 정보 다루는 직업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의 과정을 한번 쭉 보면 이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전 과정들이 눈에 보여서 훨씬 풍성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칼럼에 사회 그 구성원들한테 회계하라, 뭐 이런 꼭 어떤 이중 언어처럼 회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회계 언어를 알았을 때 기업의 장부를 볼 줄 알 때 알게 되는 그 풍성한 그 정보의 그 바다에 우리 한번 빠져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요 첫 단계인 회계상의 거래의 개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분계와 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결산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결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의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전기한다. 요것이 장부에서 마감되는 절차 결산까지 이루어지면 재무제표라는 게 작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부터 살펴보겠다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거래가 무엇입니까? 거래라고 하면 단순히 당연히 뭔가를 매입하거나 사거나 뭔가를 팔거나 거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회계상의 거래에 맞고요. 일상적인 거래 개념에도 우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의 거래는 조금 일상적인 거래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회계상의 거래는 기업의 재무 상태의 증감 변화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요거 좀 풀어서 얘기해 보죠. 여러분,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의 경영 성과의 변화를 가져온다. 연결해야 돼요.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걸 뭐라고 하고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는 표를 뭐라고 합니까? 손익계산서.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표는 해당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수익하고 비용으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증감 변화,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업의 회계상의 거래라는 개념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는 그냥 뭔가 사고 팔고의 이 단순한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서 영구 계정,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서 임시 계정인데 이 5가지 계정의 증감 변화, 변동이 있는 것을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는 여러분들 보시면 분실, 도난도 거래입니다. 거래라니요. 거래는 뭔가 쌍방간에 뭔가 주고받고 이게 거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상의 거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이고 거래를 우리가 식별하는 이유는 거래 다음에 장부에 기록하는 분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거래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건데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 거래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분실, 도난은 거래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회계상의 장부에 기록할 거래라는 측면에서 우리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자, 건물 비품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감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사면 1년 만에 한 50% 감가돼, 40% 감가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치 감소, 그러니까 가격의 감소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회계학에서의 감가상각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사용 목적의 비품이나 차량, 건물에 비용을 우리 배분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감소 금액을 기록하는 것도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는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분계장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증감 변화를 얘기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 손실도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당연히 원재료나 상품, 제품 매매하고 돈 빌려주고 외상대금 회수하고 비용 지급하고 돈 들어오고 이런 건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인데 자,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뭐예요? 뭔가를 사기로 계약을 하거나 단순히 뭐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 종업원을 고용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뭔가 증감 변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온 거래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는 뭐 주문한 거나 계약서 쓴 건 다 거래가 맞지만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는 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보고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래처하고 계약서 맺은 게 있는데 그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방치하거나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거대로 잘 모아놨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 회계라고 하는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요 개념 좀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래의 8요소. 자, 드디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복식부기의 장부 기록을 하기 위한 개념, 내가 직접 장부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이해하려면 다음에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 우리 아인슈타인이 MC 스퀘어라는 공식으로 우리 우주 만물을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혹자는 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거래 내용을 이 거래의 8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학의 MC 스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예 외우고 넘어갑니다. 자,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우변, 대변이라고 합니다. 우변이라고 쓸 뻔했네요. 차변은 좌변, 우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 대변. 예전에 저 대학 때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좀 연세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차변, 대변을 한문으로 쓰셔가지고 굉장히 쇼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 수업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는데 4학년 때 재수강을 했습니다. 차변 대변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차변 대변에 기록을 할 거고요. 자, 자산은 뭐 플러스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했던 기억하실까요? 요 그림 그대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어요. 회계학은 혹자는 이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뼛속까지 문과입니다. 회계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사회적으로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기록하기로 했냐면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고 부채의 증가는 어디다가 대변에, 자본의 증가는 어디다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찰칵 기록하시고 그 다음 반대로 감소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어디에? 차변에. 자본의 감소는 어디에? 차변에 기록을 하면 벌써 거래의 6요소, 6개는 외운 거예요. 그쵸? 에다가, 자,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무슨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에 대한 개념, 상태표 계정에 대한 거래의 8요소 중에 일정 부분을 하신 거고,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계정해야죠. 손익계산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은 무엇입니까? 수익하고 비용이죠. 수익하고 비용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수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비수를 꼽지 마세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왜 재무상태표 계정은 증가 감소로 기록하는데 비용이랑 수익은 그냥 발생만 기록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물론 비용도 발생했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으로 오고 수익도 발생했다 취소되면 차변으로 올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거래의 8요소로서 기록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책에는 거래의 10요소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거래의 8요소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8요소를 이번 시간에 아예 암기를 하셨으면 얘는 이제 기억을 이제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배울 때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양손으로 치면 이제 어려워지듯이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자산을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한다, 부채가 증가한다 이걸 이제 찾아낼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북키핑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이 북키핑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배웠냐면 장부에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하는데 무슨 북이라고 배웠습니까? 복식북이라고 배웠잖아요. 복식북이. 복식북이가 다음에 거래의 8요소로 기록하는 걸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거래에 대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두 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일로 와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래의 이중성이다.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 양쪽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한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상품이라는 거를 상품을 하지 말까요? 차량이라 할까요? 차량을 10,000원 주고 현금으로 샀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차량은 생겼고 10,000원은 나갔잖아요. 그쵸? 차량은 생겼고 10,000원은 나갔잖아요. 차량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10,000원이라는 현금은 감소했잖아요. 그쵸? 모든 거래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량을 사면서 외상으로 샀다.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차량은 생겼지만 뭐는 생겼어요? 부채도 생겼죠. 부채 증가. 부채가 감소하는 건 없었어요. 차량이 생겼으면 부채가 생기는 거지 부채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은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가 있으면 대변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즉 차변 요소만 있는 거래는 있다 없다? 없다. 또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변 요소만 있는 거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 이 복식부기로 기록을 하다 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복식부기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의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와보시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한다. 이것은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하다 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뭐하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는 거,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 왼쪽, 오른쪽에 해당 계정의 성격의 증감 변화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장부 기록하는 분계에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볼까요? 1번,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도난당하다. 그럼 여러분, 도난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쵸? 그런데 회계상의 거래가 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장부에서도 써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맞죠. 왜냐하면 현금이 뭐 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차변 요소도 있겠네요, 여러분. 차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손실 개념으로 뭔가 비용의 발생, 잡손실 개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비용이면 어떠한 그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2번. 원재료 4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번에 저기 공장에서 연락 왔는데, 원재료 필요하대. 빨리 주문 넣어. 주문서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건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에요. 주문서는 잘 보관해야죠. 발주서는 잘 보관해야겠죠. 3번, 제품 1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외상으로 매출했지만요, 제품을 보냈어요. 인도했으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맞고요. 자,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 감소, 건물의 금액 감소, 차변에는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자, 급여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원을 채용하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급여를 준 거 아니잖아요. 채용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자, 제품 100만 원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근데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회계상의 거래 맞고요. 자, 현금 200만 원 차입했네요. 그럼 빌린 거예요. 부채 생겼고 현금도 생겼네요.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게 또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구분을 해놓고 시작할까요?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개정. 무엇이 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자, 손익계산서 개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에. 그쵸? 수익과 비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이 거래인데요. 이 거래를 크게 나와 있지만 교환거래, 그리고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 이렇게 나눴죠? 자,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차변 대변의 재무상태표 개정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개정만으로? 재무상태표 개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하면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부채나 자본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뭐하는 거래? 감소하는 거래가 와야겠죠? 다른 부채가 뭐하는 거래가 나오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거나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가 나오면 대변에 이렇게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오겠죠? 이렇게 차변 대변 구성 요소가 모두 뭐로 이루어진 거? 재무상태표 개정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교환거래가 되는 거고요. 손익거래는요,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거나 혹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가 오겠죠? 아니면 수익 계정. 그러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가 오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교환 거래는 차변, 대변 모두 뭐로 이루어졌었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손익거래는 차변이 뭐로 이루어졌거나 비용으로 이루어졌거나 대변이 뭐로 이루어진 거래? 수익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합니까?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손익거래. 자, 그러면 혼합거래는 위 두 개의 계정이 다 합산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 예제를 한번 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넘어오실까요, 이쪽으로? 자, 거래 종류 그 첫 번째 무슨 거래? 교환 거래다. 교환 거래는 현금으로 비품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동만 있었네요. 이건 무슨 거래다? 교환 거래다. 그럼 두 번째, 손익거래는 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인데 보시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차변의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손익거래의 경우에는 차변이나 대변의 비용이나 수익 계정에 들어오면 된다. 이것이 손익거래이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를 이렇게 짬뽕한 거예요. 자 보시면 대여금과 원금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처에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만 원 대여, 현금으로 대여. 그럼 이걸 써볼까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감소하죠. 왜냐하면 빌려줬으니까요. 그 대신에 대여금이라고 하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받을 돈을 장부에 적어놔야죠. 여러분 받을 돈 자산 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자산을 빌려줬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빌려간 사람이 갚은 거죠. 갚을 때 뭐랑 같이 갚아요? 이자랑 같이 갚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11만 원 갚았다고 칠까요? 근데 장부에 적혀있는 대여금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만 원은 뭐가 되나요? 그쵸. 이자를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여금하고 이자 수익, 즉 이건 무슨 계정인데? 재무상태표 계정인데 이건 무슨 계정이죠?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합산되어서 대변에 있으니까 이런 걸 무슨 거래라고 한다?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거래냐, 현금 거래가 아니냐에 따라서 뭐 대체 거래다. 그리고 전표를 할 때도 우리가 대체 전표다 이렇게 하면 현금 거래가 아닌 전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살펴봤는데요. 회계의 순환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국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장부 작성 여부는 회계상의 거래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회계상의 거래는 어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 거래이다. 이때 이 거래의 8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시간에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왼쪽을 뭐라고 하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자, 자산은 뭐 플러스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기억하시고 자,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대변의 자산이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요 그림에서 자산이 감소했을 때는 대변, 부채하고 자본이 감소했을 때는 차변. 그럼 벌써 6칸이 채워졌죠? 여기에 비수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시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의 기록, 수익의 발생은 어디다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모든 거래는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하는 어떠한 거래 이중성, 차변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요소가 있다? 대변 요소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대차 평균의 원리의 개념, 이것이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거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이급과 같은 문제, 이론 문제에서는 종종 왕왕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